가볼게요. 자, 몇 쪽부터 질문 받, 역함수부터 아마 질문 받는 거면 알 것 같은데 여기부터 하면 되겠다. 자, 여기 274쪽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274, 275 질문이요. 276, 277 질문. 278, 279 질문. 280 질문. 없어요? 그럼 이제 개념 마무리 쪽 가면 되겠네. 자, 여긴 스텝 1만 있었나 모르겠네. 281쪽 질문이요. 282쪽. 자, 37번? 3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7번이요? 37번 한 번만 손 들어봐. 이거 단순 노동 계산 문제인 것 같아서. 37번도? 자, 37번 한번 가볼게. 자, 37번 보시면 우선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F 인버스 도트 G거든요. 근데 그 식이 지금 두 개로 나왔대요. 범위에 따라서 1보다 작을 땐 여기다 넣어줘, 1보다 크면 이쪽에다가 넣어줘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밑에 문제 보시면 G 인버스 도트 F 그 다음에 인버스 도트 F H 인버스에다가 지금 뭐를 넣어달라? 6을 넣어달래. 그런 것과 H 도트 G 인버스 이거 뭐 순차적으로 노동 계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F7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일단 H 인버스 6은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HX를 알려줬잖아요. HX가 문제에서 6-3X라고 줬으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H6이라면 H에다 6 넣으면 뭐 나와? 이지만 H 인버스 6은 H에 뭐 넣어야 6 나와? 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당연히 여기다 0 넣으면 6 나오니까 얘는 0이 될 것 같아.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 G 인버스 도트 F의 0값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이거 드모르간처럼 한번 인버스로 묶어보자고. 그 대신 조심하세요. 순서 바뀌겠죠. F 인버스 도트 G의 전체 역함수 0이라고 세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통째로 아니까 이 식의 역함수에다 지금 0을 넣으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의 역함수를 진짜 구하자? 아, 이건 너무 머리가 아파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랑 똑같이 해석해 보자고. 만약에 여기다가 0 넣으라 그러면 0 넣은 값을 말하면 되지만 여기에 인버스 마크 붙인 데다가 0 넣었으니까 요 두 식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인터뷰로. 뭐라고? 너 0 나오려면 뭐 넣어야 돼? 라고. 그럼 만약에 위에 식이 0 나오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그리고 밑에 식이 0 나오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야 돼. 근데 이 둘 다 답은 아니고 여기서 나온 x값은 뭐를 꼭 지켜줘야 되냐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지켜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위에 식이 0 나오려면 x에다 마이너스 1이지만 진짜 1보다 작은 숫자를 넣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일단 정답으로 인정.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값을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얘는 답으로 인정을 못 하겠네. 그럼 따라서 이 전체 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거부터 이제 쉬워지겠다. 왜? F7. 선생님, 얘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야. 왜? F7을 알아? 지민아? F7을 모르잖아. 그럼 얘도 또 이제 모양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어떻게 역함수를? 얘만 따로? 확실해? 정말로? 엄마 걸고? 나 같으면 이 전체에다 역함수를 한번 인버스를 해볼게. 왜냐면 우리 3개짜리도 역함수 배웠잖아, 지민아. 3개짜리면 얘는 앞으로 가고 F 인버스. 가운데도 사실은 자리 바꾼 건데 자기는 가운데 껴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도트 H 인버스의 인버스. 그리고 여기다 7을 넣은 거랑 똑같지 않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는 알고 있고. 그치? 그리고 이제 거꾸로 우리는 이 전체에서 하나씩 따져나가면 되겠지. 어여오세요. 자, 37번 여기까지 하고 저한테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이 뒤에 것도 똑같으니까. 자, 다음 또 질문. 30. 38번 좀 별표 쳐주세요. 이거 38번 있잖아. 이거 내 말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번에 있잖아. 어떤 친구가 이제 이걸 많이 질문했어. y는 fx 있을 때 다른 반 애거든. 개념 반에. 그러니까 뭐를 질문했냐면 자기는 얘랑 얘를 자리 바꾸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건지 위치를 바꾸는 게 역함수를 구한 건지 헷갈린다라고 하더라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x랑 y를 자리 바꾸는 거는 역함수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요 자리와 요 자리끼리 바꾸는 건 자리를 바꾼다. 자리를 바꾼다는 사실은 역함수를 구한 건 아니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단순하게 생각할게. 우리 여기 발전반이잖아. 근데 발전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민이랑 휘찬이랑 자리를 바꿔. 그럼 발전반이 아니야? 똑같이 발전반이지.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는 거는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지민이를 잡아서 옆에 응용반이랑 학생이랑 자리를 바꿨어. 그러면 지민이는 갑자기 발전반에 있다가 응용반으로 갔고, 응용반에 있는 애는 강제로 발전반에 왔어. 그거를 역함수라고 한번 이해해 보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8번을 풀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그랬으니까 얘의 역함수가 gx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g의 역함수도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 fx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전제하에 문제가 뭘 찾아달라고 하냐면 y는 g2-3x의 역함수를 지금 표현해달래. f를 이용해서. 그럼 얘들아 잘 봐. 나 있잖아. 지혜야. 얘랑 자리를 바꿀게. 얘네 둘이. 통째로. 그럼 2-3x는 g 인버스 y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나 이거 역함수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여기서 여기는? 이거 역함수 구한 걸까? 아닐까? 이건 역함수 구한 게 아니야. 왜? 역함수 구하는 건 x, y를 자리 바꾸자 그랬지 위치를 바꾼 건 아니잖아. 자리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간 거는 뭐만 한 거냐면 같은 반 안에서 이렇게 자리만 바꿔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찐으로 역함수 구할게. 이제 여기서 찐으로 역함수 구할 건데 여기서 여기 갈 때 찐으로 역함수 구하려면 누구랑 누굴 자리 바꿔야 돼? x랑 y. 그래서 여기서 콕콕 찍어서 2-3y는 g 인버스 x라고 써줬을 때가 진짜 역함수를 이제 구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학에서 늘 y는으로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얘를 y는으로 고쳐볼게. 그럼 3y는 2-g 인버스 x라고 쓸 수 있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2-3분의 1 g 인버스 x라고 쓸 수 있어. 근데 문제가 fx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해서 이 g 인버스 대신에 누굴 이용할 거야? fx를 이용해서 y는 3분의 2-3분의 1 fx라고 쓴 게 최종 누구의 역함수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구한 찐 역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와? 3분의 2-3분의 1 F는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통째로 바꾸는 건 그 반 안에서 자리만 바꿔주는 거고 같은 반이야 이건. 하지만 진짜 찐으로 x랑 찐으로 y만이란 말이 붙었잖아. 나는 여기서 x, y만 바꾼 게 아니라 2도 따라왔고 3도 따라왔잖아. 마3도. 하지만 얘는 내비두고 얘네 둘은 내비두고 진짜 x랑 y만 자리 바꾼 게 역함수라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현혹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인버스 마크가 붙으면 다 역함수 구한 건 줄 알아. 그럼 아니야 얘들아. 역함수를 구했다는 건 뭐냐면 x랑 y를 자리 바꾼 건데 선생님 어떻게 그냥 인버스만 마크만 보고 얘네들이 역함수를 구한 겁니까? 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셨죠?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질문요. 40번. 자, 40번 한번 가볼게. 요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야. 그래. 그러면 38번을 질문하신 분은 이 웃긴 게 뭐냐면 38이랑 40번은 같이 가야 돼. 오답이랑 정답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으면 웃긴 거야. 자, 가볼게. 문제가 뭐랬냐면 f와 그 역함수 g라 그랬으니까 fx의 역함수가 지금 gx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f3x-3 더하기 2의 역함수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간다. 자, 얘들아 여기서 y랑 x 빼기 3을 자리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이 뒤에 플러스 2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절대 얘네 둘이 자리는 못 바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2를 반대로 넘길게. 그래서 y-2는 fx-3이라고 먼저 써줄게. 그럼 지혜야 이제 가볼게. 너가 아니다 맞다만 말해주면 돼. 간다. 내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y-2랑 x-3이랑 자리 바꿀 거야. 그리고 자리 바꿨다는 t를 내기 위해서 f 역함 인버스 y-2라고 써줄 거야. 자, 지혜야 나 역함수 구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왜? 3도 따라서 움직였고 2도 따라서 움직였잖아. 그치? x, y만 골라서 바꿔야 우린 사실상 뭐야? 역함수 구한 거니까 얜 역함수를 구한 건 아니야. 표현만 바꾼 거지. 그냥 나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마크 붙여줄 거야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찐으로 역함수 구할게. 찐으로 역함수 구하면 여기 y 대신에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바로 y는 f 인버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우리는 f 역함수 대신에 g라고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최종 정답은 y는 g x 마이너스 2 더하기 3과 똑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저번에 찬수쌤이 도형의 이동 해주셨지. 도형의 이동만 봐도 얘 그래프는 도대체 누구를 gx를 x축으로 얼만큼 부호 반대니까 2만큼 y축으로는 부호 그대로 3만큼 이동시킨 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문제가 mn인데 m에다가 2배라니까 4 더하기 3에서 답은 7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38이랑 40번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 갈 때 역함수 안 구한 거고 여기서 여기 구할 때 역함수 구한 건데 얘도 똑같이 여기서 여기 갈 때 역함수 안 구한 거고 여기서 역함수 구한 거다.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은 지금 통째로 자리를 바꾸신 다음에 역함수 구했는데 저는 혹시 반대로 하면 안 돼요를 되게 많이 질문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여기서 먼저 선생님 x랑 y 먼저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이 순서를 거꾸로 가서 여기서 우선 x랑 y를 자리 바꾸겠대. 그러면 x는 g 인버스 2-3y라고 먼저 쓰면 이거 역함수 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xy부터 먼저 자리 바꾸면 역함수를 구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y는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바로 어떻게 하자? 선생님 잠깐만 여기 왜 인버스 마크 왜 붙어? 선생님 근데 x랑 y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했는데요. 우리 수학은 늘 y는으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통째로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2-3y는 g 인버스 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 3y는 뭐가 나와? 3y는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g 인버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얘 대신에 이제 누굴 써주면 돼? 아까 f의 인버스가 g였으니까 얘가 f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x y는 답 어딨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식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순서는 상관없어. 그래서 오히려 또 요걸 더 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 먼저 저는 xy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를 y는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y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자리를 통째로 바꾸는 것밖에 없네. 그래서 얘를 바꿨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왜냐면 애들이 여기서 자리부터 바꿔버리면 나처럼 사실 자리부터 바꿔버리면 이 인버스 마크가 붙어서 역함수를 구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개념은 x랑 y 바꾸는 게 역함수지 자리를 바꾼 게 역함수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잡혀 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없습니까? 41번까지 2번까지네. 없어? 자 넘어갈게. 자 스텝 2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이요. 스텝 2 몇 번? 6번.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주간 테스트 분석, 그 결과는 다 어머니한테 보낸 거 봤죠? 아마 분석지가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전송이 될 겁니다. 부모님께. 분석지에는 이번에 그 등수를 표시할까 말까 하다가 뺐어요, 우선은. 오늘도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 등수를 원래 적어서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총 응시 인원 중. 근데 좀 그게 너무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진 않지만 그냥.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 fx가 벌써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저랑 얼굴 4번 보면 계약입니다. 알았죠? 자, 가볼게. 자, 얘들아, 원래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걔는 2보다 작은 쪽만 살아남으면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 한번 그래프를 한번 추정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져보면 2분의 1로 묶으면서 마사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배의 제곱 4, 2, 끝났네. 그럼 얘는
정확하게 꼭지점이 2,0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꼭지점이 2,0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건데 역함수가 존재하고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0 넣었을 때 얘는 y절편도 2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해 가요? 질문하신 분?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거의 역함수래.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누군지 아세요? 자, 1차식의 역함수는 누구? 1차식. 2차식의 역함수는 저번에 말했나? 무리함수예요. 오늘 다음 시간에 오는 무리함수. 무리함수가 2차식의 역함수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저기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구예요?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함수 구해봤자 1차, 2차, 유리, 무리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역함수 구하지도 않아요. 왜? 3차 그래프는 벌써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벌써 얘는 증가와 감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물론 3차식에서도 항상 증가, 항상 감소하는 삼중근을 갖는 3차식이 있지만 요거는 사실 2학년 미적분 1에서 다루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요 y는 x에다 한번 접었다 펴볼게요. 왜? 이거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로 접었다 피면 그게 뭐 나오니까? 바로 역함수가 나오니까. 근데 저번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합답형 문제에 자기 자신과 지민아 자기 자신의 역함수는,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의 점이다. 참 거짓? 그렇지, 이게 거짓이라 그랬어. 누구 때문에? 요 항상이란 말 때문에.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예시를 그려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대부분 그래프 그려봤자 다 y는 x에서 교점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요런 그래프들, 요런 그래프, 특히 어떤 그래프냐면 2차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뭐냐면 y절편과 x절편이 똑같이 나왔을 때 x절편도 이 y절편이 2면 얘는 2,0이고 얘는 0,2인데 문제가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 그러면 x랑 y를 자리 바꾸는 거거든.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요로 가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요로 와. 그 말 뜻은 뭐냐? 얘를 아마 접었다 피면 무슨 모양이 나올 거야? 여기서 요렇게 모양이 좀 비슷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나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와. 근데 여기도 들리고 여기도 들려.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그래서 왜 항상이란 말이 깨지냐면 y는 x 위에서도 나오지만 아닐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뭘 구하래? 모두 구하래. 그래서 2,0하고 0,2는 일단 기본적으로 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 얘. 그럼 얘는 선생님 어떻게 구한대요? 얘랑 얘와의 교점이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는 x가 만나는 점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2를 곱하면서 넘기면 마이너스 4x인데 2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좌표가 더럽게 나오나? 이거 뭐 좌표 더럽게 나오나 보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 쓰는데 판별식 써봐도 뭐 9 빼기 4니까 5 나오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결국 3 뿔마 루트 5가 나오는데 둘 다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고려를 해봐야 돼. 왜? 여기 있는 점을 구해달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2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2점 블라블라 3 더하면 5점 블라블라 되니까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저 질문 있는데 왜 답이 2개 나와요? 이게 그림적으로는 하나인데 왜 산술적으로는 왜 2개 나옵니까? 라면 이 판별식과 근해 공식은 멍청이 새끼예요. 왜냐면 정의역을 신경 안 써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항상 교점 구하시오, 근해 공식 쓰시오, 판별식 쓰시오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나와서 나머지 이 3 플러스 루트 5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아까 2차 이렇게 그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가상으로 그리면 이쪽에 오잖아? 요거요. 요게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 함수에서 역함수를 찾고 교점을 찾은 거니까 얘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이 한놈 두식이 석삼. 요 3개 나오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넘어가도 돼요? 진짜로? 와우. 자, 넘어갈게요. 5번 같은 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었나 보네. 나도 문제를 안 보긴 했지만 4번 설마. 근데 4번은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중요한 문제 4번 보면 이거 F 도트 F 합성함수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추천해요, 저도. 왜냐면 우리 아시다시피 F 도트 F 그래프 그릴 때 편법 써도 되잖아요. 좌표점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묶으면서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런 걸 사실 더 추천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얘를 네모라고 놔가지고 얘가 3 될 때 먼저 찾고 그 다음 다시 네모가 다시 얘잖아. 그래서 얘가 3 되는 게 만약에 별표와 세모가 나왔다. 그럼 별표 세모라고 하고 다시 또 얘를 또 네모라고 놔서 그래서 선생님 다시 또 fx가 별표 될 때 찾고 세모 될 때 찾고 그 다음 다시 또 fx가 진짜 별표 세모가 되는 x값을 최종적으로 찾으면 정답이 된다. 그래서 그 마트로시칸과 메트로시칸과 그 새끼야 새끼 나오는 것처럼 계속 한 단계씩 계속 떨어지셔도 되고 선생님 전 그런 거 싫어요. 전 그냥 fx 그래프 딱 그려가지고 3이라고 딱 그어서 딱딱딱딱딱 교점 몇 개인지 찾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또 없으면 일품인가요? 여기 뒤에 더 있나? 어디? 없지 않아? 그 다음 유리식인데? 일품 갈게요. 일품 질문 있나? 일품은 내가 일부러 페이지를 조금 냈는데 좀 고난도 뺐어요 그냥. 66 맞나요? 66쪽 67쪽 질문이요. 그냥 한 방에 부를게요. 66, 67 중에 질문 없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27번 질문했었는데 뭐 없으면 됐고요. 다른 친구들은 28번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에 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요. 자, 그럼 진도 나갈게요. 저 출석 체크 한 번만 다시 할게. 우리 태연이 왔고 오늘 준원이 왔고 오늘 예원이 오늘까지인가? 신예원? 혹시 교회 캠프였지? 교회 너무 믿어서 어디 갔나? 안 되는데. 가신 거 아니에요? 그분 만나러? 우리 어제 조카가 진짜 빵 터지는 얘기 했거든. 어제 조카랑 잠깐 밥을 먹었는데 23년생이야. 근데 이제 얘가 요즘 숫자 놀이 배우거든. 그러면 하나, 둘 하다가 이제 이제 50단위, 60단위, 70단위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 51, 52, 53 하다가 이제 59까지 갔어. 60이잖아.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익숙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삼촌 60은 그 다음에 뭐야? 59 다음에 때 예순이지 했더니 예순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는 예수님 그래서 60살인 줄 알았던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왜냐면은 교회 같은 데 가면 예수님 그림이 있잖아. 근데 자기가 봐도 할아버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몇 살일까? 계속 고민했던 거지. 그러다가 59 다음에 예순이야 딱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딱 그걸 듣는 순간 지금 준원이가 그 정도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수트를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준원이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 있잖아. 유리식은 안 할게. 왜냐면 유리식을 못하는 친구들은 없고 유리식에서는 사실은 크게는 딱 하나만 배우고 넘어가도 돼. 뭐냐면 이제 바로 부분분수거든. 부분분수. 여러분들 번분수도 알고 다 아는데 부분분수랑 그리고 이제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 계산이라고 해서 딱 하나 있거든. 그 두 개만 하고 유리식은 그냥 넘어갈게. 첫 번째는 특수꼴인데 이 특수꼴을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저번에 산술기하 평균할 때도 이미 써먹었었어. 이 특수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모분의 분자가 이제 분수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근데 우리 수학자 입장에서는 어떨 때가 마음이 편하겠어. 당연히 분모가 분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사실은 마음이 편하네. 그래서 혹시나 분자가 더 차수가 크면 우린 뭐 하려고 그래? 자꾸 걔를 다운시키려고 그래. 그치? 최대한 이 분자는 상수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좋아. X도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최대한 상수로 다운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X-2분의 2X 플러스 1 나왔어. 그러면 편한 것도 맞는데 수학자 입장에서는 분자가 최대한 상수인 게 가까운 게 좋아서 얘도 얘보다 더 낮은 차수로 바꾸려고 하거든. 그 바꾸는 작업이 사실은 우리 1학기 나머지 정리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2x 플러스 1을 x-2로 나눠. 진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몫이 2고 둘이 빼가지고 5가 나와서 얘는 몫으로 앞으로 나가고 x-2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5가 나머지여서 안 나눠지고 5가 남았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서 어떤 문제 있었어? 엄마가 1차인데 자식이 2차야. 그럼 우린 빨리 어떻게 했어?
그 2차를 1차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앞에 x-2 만들고 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했어? 최소값 찾으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썼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플러스 3으로 바꿔주고 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산술기하 평균 쓰면은 2 루트 4라고 나와서 4인데 4에서 마이너스 5를 해가지고 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찾았던 게 사실 명제에서 산술기하 평균에 나온 건데 그때 바로 이 과정 엄마가 자식보다 차수가 작을 때 그때는 자식을 엄마보다 낮은 차수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특수꼴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는 아마 여러분들 수열 시간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수열에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분수 중에 부분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부분분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너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계산했어? 지혜야? 수학은 분수 계산은 뭐밖에 없지? 통, 분. 그래갖고 2 곱하기 3으로 통분을 했어요. 그 대신 통분한 다음에 얘는 3이 필요하니까 분자에다가 3을 곱해주고 얘는 2가 필요하니까 분자에다 2를 곱해서 바로 6분의 1입니다 라고 말했던 게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통분이었어. 근데 내가 거꾸로 가는 거야. 어떻게? 선생님, 만약에 6분의 1에서 2분의 1과 3분의 1로 갈 수는 없을까요? 라는 거야. 그럼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이 6은 방금도 봤지만 2 곱하기 3, 물론 1 곱하기 6도 있을 거야. 근데 일단 2 곱하기 3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를 먼저 2 곱하기 3분의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일단 뭐 네모라고 둘 거야. 그 다음 얘를 쪼갰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B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 2분의 A 빼기 3분의 B여서 너가 이걸 다시 통분하는 작업을 거쳐볼래? 그래서 얘를 다시 통분했어요. 이렇게. 2 곱하기 3분의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한다. 그래서 얘가 바로 누가 되는 1이 되게 하는 A값과 B값을 찾아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3 빼기 2가 1이잖아요. 그래서 A도 1이고 B도 1이에요. 그래서 얘가 1 해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간 게 초등학교 때 배워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통분이다라고 배웠지만 초등학교 때는 부분분수를 쓰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그냥 나눠준다. 그리고 얘를 다시 통분해서 A, B의 순서상을 찾는다라고 해서 찾았던 게 사실 지금 와서는 부분분수로 불리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초등학생처럼 이걸 지금 6 곱하기 6을 2 곱하기 3으로 바꾼 다음에 A, B 넣으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부분분수라는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언제 쓸 수 있냐? 바로 두 수의 곱분의 1로 생긴 모든 분수들은 다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6분의 1도 2 곱하기 3, 1 곱하기 5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요거는 공식이 있으니까 암기해줘라. 바로 뭐냐? B-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바로 저 A 곱하기 B분의 1을 쪼개는 방법이다. 그럼 한번 예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했지만 뭐 3 곱하기 4분의 1이 있어서 12분의 1이. 그럼 요걸 한번 쪼개봐봐. 통분하기 전으로 돌려봐봐. 라고 하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지금. 그래서 B에서 A를 빼래. 그럼 1분의 1이지.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래서 3분의 1 빼기 4분의 1. 실제로 통분해볼까? 12분의 4 빼기 3이니까 12분의 1. 똑같이 나오잖아.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럼 제가요, 이게 꼭 연속되는 숫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나요? 상관없어요. 3 곱하기 5가 있었어요. 얘도 통분하기 전으로 가재.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얘는 A가 얘고 B가 얘인데 B에서 A 빼면 뭐 나와요? 2가 나와서 2분의 1이 앞에 곱해진 상태에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 통분하면 분자가 깔끔하지 않다 이거야. 왜? 통분하면 3 곱하기 5분의 5 빼기 3이어서 2가 나와. 근데 난 여기 1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분의 1이 얘랑 만나서 없어져서 3 곱하기 5분의 1이 이렇게 나왔던 거야. 이해가? 근데 그럼 부분분수는 모든 분수식 하나 각기 다 다르게 적용시켜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갑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갔어. 이거 통분 못해요. 어떻게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90분의 1을 하나의 숫자로 통분하겠어? 아니, 통분했다 치자. 그럼 분자 어떻게 계산할 건데?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 하나하나를 다 부분분수라고 생각하고 부분분수 공식을 써보자는 거야. 간다. A, B야. B-A는 1. 그럼 1분의 1은 잠깐 생략할게.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야. 그럼 얘도 B에서 A 빼면 또 1이야. 또 1분의 1 생략하면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야. 그럼 요 공식대로라면 이게 계속 이렇게 더해진다 이거. 맨 마지막 똑같이 1분의 1이니까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다 약분돼 버리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남는 건 앞에 2분의 1과 뒤에 10분의 1만 남아서 10분의 뭐가 돼? 4, 즉 5분의 2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복잡했던 분수식이 통분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속어 형태가 되고 그 속어 형태만 남은 것만 계산해도 이게 5분의 2 나올 생각을 하냐고 솔직하게 말해서 안 되잖아. 근데 부분분수 공식을 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2학년 대수과정의 수열의 합 가면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시그마 K 콜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을 찾아주세요. 이게 11분의 10이거든 답이. 하도 많이 풀어봐서. 근데 이것도 부분분수야. 어떻게 이게 부분분수예요? 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잖아. K 플러스 1. 그럼 연속한 두 수를 지금 곱한 거야. 그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럼 요거부터 바꾸면 B에서 A 빼면 1 나와. 그럼 1분의 1은 또 생략을 하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요 식이 통분되기 전 식이라는 거지. 그럼 아직은 시그마를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텐데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하라는 거야. 그럼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 가서 마지막 10 넣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1에서 11분의 1을 뺀 11분의 10. 맞지? 처음에 외운 문제 하도 많이 풀어서 외운 거야. 그래서 시그마는 나중에 배울 거고 이 뒤에 연속하는 두 수가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얘와 얘가 일정한 차이가 나는 두 수의 곱분의 1로 이루어진 분수는 다 부분분수로 바꿀 수 있다.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 더 꿀팁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B에서 A 빼면 1분의 1이잖아. 요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어요. 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살아남는 개수예요. 무슨 뜻이냐?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K 곱하기 K 플러스 2면 혹시 여기서 여기 빼면 2 남잖아요. 그 2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예요? 앞에서 2개 살아남아요. 앞에서 2개. 얘는 1분의 1이었으니까 앞에서 하나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로 살아남아요. 살고 죽죠? 살고 죽어요. 만약에 나중에 아까 요 K 플러스 2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고 죽고 살고 죽고요. 그래서 앞에 2개 살아남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똑같이 살고 죽고 죽고니까 살고 죽고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 부분분수에 대한 더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부분분수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유리식이라는 단원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서 유리식 마무리하고요. 유리함수로 넘어갈게요. 쭉 넘어갑시다. 어디냐면 299쪽입니다. 자, 가볼게. 좀 덥니? 오늘 좀 날씨가 시원해졌지 않냐, 어제보다? 선생님 선풍기를 갖고 왔으니까 혹시 더우면 선풍기 달라고 하세요. 이게 더운 날씨가 다 지나가고 갖고 왔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유리 함수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가 뒤에 또 함수 붙었어. 그럼 또 세로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자, 앞에서 유리식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유리식은 수학에서 그냥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분수식은 다 우리가 유리식이라 그래. 그래서 2x분의 1 유리식이야. x 플러스 1분의 1 유리식이고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다 유리식이라고 불러. 근데 조식에다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y는만 써주면 유리함수야. 그래서 y는 2x분의 1 유리함수야. y는 x 플러스 1분의 1 유리함수야.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이 모든 것들은 다 유리함수라고 한다. 왜?
y 하나, x 하나당 y가 하나씩 매치가 돼서 나올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럼 유리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우리가 1차식의 가장 기본값은 y는 x잖아. 그래서 x가 하나 증가하면 y도 하나 증가, x가 2 증가하면 2, x가 10이면 10. 그래서 우린 얘를 무슨 그래프라 그래? 바로 정비례 그래프라 그래. 증가함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증가 그리고 정비례 함수라 그래. 왜 정비례라고 하겠어? x가 올라간 만큼 y도 올라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똑같으니까. 근데 유리함수는 반비례 관계야. 왜? 가장 유리함수의 디폴트 기본값 함수가 y는 x분의 1이야. 얘가 가장 기본값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돼. 그럼 잘 봐. x값이 커질수록 전체는 어떻게 돼? 줄어들고 x값이 줄어들수록 y값은 커진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비례까지도 좋은데 1 커지면은 1이야. 2면 0.5야. 그럼 잘 봐. x는 하나 커졌어. 1 넣었을 때가 1이고 2 넣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 커졌는데 얘는 0.5가 떨어졌거든.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3을 넣었어. 그럼 또 x가 하나 커졌으니까 우리 이론상으로는 0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야? 3 넣어보면 0.3333으로 가. 그러면 요 줄어든 관계, 여기서 여기는 0.5 줄었지만 여기서 여기는 한 0.17 정도 줄었으니까 x값은 하나씩 커지지만 y값은 이상하게 줄어든다는 거야.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고, 그리고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폭도 일정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예를 들어서 x에 1 넣으면 1이다 이거야. 근데 2 넣으면 0.5니까 반 줄었어. 근데 3 넣으면 얘보단 덜 줄어야 돼. 한 요 정도. 4 넣으면 요 정도. 2분의 1 넣으면 한 요 정도. 3분의 1 넣으면 이 정도. 그래서 얘가 x값의 증가 감소에 비해서 y값은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해서 이런 곡선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0만 안 되면 돼. 분모가 0 될 때는 언제지? 분모가 0 될 땐 미적분 원 함수의 극한단원부터지. 여러분들 전까지는 사실상 수학에서 분모가 0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탄젠트 90도가 몇이야? 없다라고 말한 거야. 왜? 탄젠트 90도가 0이거든. 분모가. 그래서 사실상 0은 못 넣어.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 x에는 0을 못 넣네요. 삼각함수 배우신 분들 탄젠트에다 못 넣는 값을 뭐라고 불렀어? 점근선. 그래서 바로 이 파란색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 왜? 그 값은 못 넣어. 근데 그 값으로는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다.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x는 절대 0을 못 넣어. 하지만 0에 정말 근접한 값까지는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바로 x는 0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y축이라고 말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y축보다는 x를 0을 추천한다. 왜? 이 새끼도 평행이동을 하면 y축이 아니라 x는 몇으로 바뀔 거니까. 근데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근데 잘 봐. 여기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자, 물어볼게. 찬수쌤한테 똑바로 배웠는지. 위에 1, 2, 3, 4 넣으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점점점. 결국 위에 있는 값과 아래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어때요? 부호가? 반대죠. 그치? 이해가? 그럼 잘 봐. x값도 반대로 넣었고 나오는 y값도 반대로 나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x에다가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진짜 y값도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그럼 봐봐. x값도 부호 반대로 넣었고 y값도 부호 반대로 나와. 그럼 우리 이거 무슨 대칭이라고 해? x도 y도 둘 다 부호 바뀌는 걸 원점 대칭이라 하잖아. 그래서 얘를 바로 x축, y축 이동시킨 이쪽 그래프가 그대로 쌍둥이처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1 넣었을 때 1인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x값도 반대인데 y값도 반대 나왔으니까 바로 원점 대칭시킨 거야. 근데 그러면 x값은 반대인데 y값은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걸 무슨 축 대칭이라 그래? x만 반대로 갔잖아. y축 대칭. 왜? x만 반대 넣었는데 y값은 똑같이 나왔으니까 아마 요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얘랑 얘랑은 y축 대칭 함수라고 하는 거야. 또 반대로 x값은 그대로 넣었는데 y값은 반대가 나와. 그럼 우리는 그 무슨 축 대칭이라 그래? x축 대칭이라 그래. 그래서 아마 이쪽 그래프가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이렇게 가면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역함수 좀 구해볼까? 희찬아? 역함수는 x랑 y 뭐 하라 그랬지? 자리 바꿔. 그럼 뭐가 나와? x는 y분의 1이 나와. 근데 우린 수학에서 y는으로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얘를 역수치할 거야. 그럼 y는 뭐가 나와? x분의 1이 나와. 좀 무슨 신기한 일이 생겼지?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버렸네? 그 말 뜻은 가장 기본값이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사실 누구에 대해서도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인 함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대칭을 다 갖고 있어. 유리함수는 자기 자신의 일부분이 원점 대칭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y는 x 대칭시켜도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2 넣었을 때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넣었을 때가 2가 나오는 거야. y는 x 대칭이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 주고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첫 번째 이제 막 그런 기본형 문제 많이 물어보거든. 기억. 얘는 점근선이 x는 0을 제외한 x는 0이다. 점근선이. 그럼 5x5라고 말하면 되고 두 번째, 선생님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럼 우리가 정의역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정의역은 x값에 넣는 값인데 점근선은 절대 못 넣으니까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디귿. 그럼 치역은 뭡니까? 이 치역 때문에 점근선이 하나 더 나와요. 왜? 치역이라는 건 x값에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들의 모임이거든. 그럼 x값을 넣을 때마다 y값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해. 근데 신기한 게 뭐야? 선생님 절대 0은 안 나오네요. 즉 얘가 0 나오려면 도대체 뭐를 넣어야 되니? x에. 그럼 물어볼게. 준원아, y는 x분의 1이 0 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 넣어야 돼? 넣을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x에 넣을 수 없는 값이 0이니까 나올 수 없는 값도 0인 거야. 그래서 바로 얘는 치역이 절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덕분에 바로 점근선이 뭐 하나 더 생긴다. y도 0이 안 된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이 둘 다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선생님 그러면 모든 유리함수는 다 1, 4분면과 3,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2차 함수도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따라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하듯이 유리함수도 1, 3, 4분면에 그리냐 2, 4, 4분면에 그리냐가 결정되는데 이 몇 4분면에 그리냐를 결정하는 놈이 바로 누구다? 분자다. 그래서 이 분자가 바로 그래프의 4분면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분자가 양수면 점근선 기준이야. 이거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분자가 양수면 점근선 기준 1, 3, 4분면에 그리고 분자가 음수면 점근선 기준 2, 4, 4분면에 그려진다. 선생님이 왜 X축, Y축 기준 1, 3, 4분면 X축, Y축 기준 2, 4, 4분면이 아니라 왜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이라고 했냐? 이제 쟤를 평행이동 시킬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평행이동 배웠으니까 저 그래프를 붙잡고요. 얘 붙잡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려볼게요. 그럼 자 그래프 이동시켜 볼게. 그럼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요. 꼭 순서가 있어요. 너네 마음대로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꼭 점근선부터 먼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인데 점근선 붙잡고 X는 1, Y는 2만큼 움직이면 새로운 점근선은 X는 1, Y는 2가 나온다 이거야. 자, 그리고 나서 식을 만들어 보니까 Y는 X-1분의 1 더하기 2야. 그래서 점근선이 바뀌었어. 근데 지민아, 분자가 양수야, 음수야? 그럼 애들이 뭘 착각하냐? 선생님이 양수면 아까 1, 3, 4분면에 그렸어. 어떻게 그러냐? 1, 3, 4분면에 그림을 그려요. 흰 색깔을 기준으로. 아니야.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어떻게 그렸어? 분자가 4분면을 결정할 건데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이야. 그 말은 즉슨 파란색을 기준으로 1, 3, 4분면. 즉 여기에 그려야 돼. 파란색이 새로운 4분면이야. 1. 그리고 이제 그 3을 그려야 되거든. 근데 3을 그릴 때 문제가 뭐냐? 요렇게 그리냐? 요렇게 그리냐? 무슨 뜻이냐? 얘가 조금 완만한 미끄럼틀이냐? 기역자로 떨어지는 미끄럼틀이냐가 결정돼야 돼. 그럼 누가 결정하냐? 그건 바로 우선
y절편이 결정한다고 보면 돼. 여기다 x에다 한번 0 넣어보자 이거. 이제 넣을 수 있지. 왜? 1만 못 넣는 거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는 1이니까 바로 여길 지나줘야 돼.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는 조금 더 기역자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해 가셨습니까? 물론 이쪽도 얘랑 모양은 똑같아요. 제가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거지. 그럼 선생님, 얘가 왜 중요해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그리면 몇 사분면 안 지나요? 3, 4분면 안 지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빨간색처럼 그려서 대충,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몇 사분면을 다 지나요? 1, 2, 3, 4를 다 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y절편이 주는 문제 유형은 뭐냐?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를 물어볼 때 항상 이 y절편이 결정한다라고 보면 돼.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잘 봐. 지민아, 나 파란색 그래프 그릴 때 분자가 양수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몇 사분면에 그렸어? 1, 3, 4분면에 그렸지. 근데 내가 지민이한테 물어볼게. 그럼 파란색은 몇 사분면을 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1, 2, 4라고 말해야 돼. 지금 뭐가 혼동이 올지 뻔하죠. 뭐냐면 선생님은 그래프 그릴 때는 파란색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놓고 왜 지민이한테 몇 사분면 지나 파란색? 그러면은 왜 1, 3, 4분면이 아니라 1, 2, 4, 4분면을 지난다고 말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림을 그릴 때는 점근선 기준이지만 이 최종적인 그래프가 몇 사분면 지나? 라고 물어보면 흰색 기준입니다. 즉 원래 기존 흰 색깔 4분면, 기존 4분면을 기준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흰 색깔 기준으로는 어때요? 1, 4분면 지나고 2, 4분면 지나고 4, 4분면 지나죠. 그래서 1, 2, 4, 4분면을 지나라고 말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만 점근선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몇 4분면 지나냐는 흰 색깔이 결정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럼 제가 y절편만 잘 찾으면 이 그래프에 대한 완만도, 경사가 급하거나 완만하거나는 제가 다 따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중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유리함수는 진짜 이 개념 설명이 끝이어서 그래. x-1분의 1과 y는 x-1분의 5와 y는 2x-2분의 1은 전혀 그래프 차이가 없습니까? 라는 거야. 일단 잘 봐. 점근선 뭐 나와? x는 1, x는 1, x는 1 나와. y점근선 뭐 나와? y는 0, y는 0, y는 0 나와. 그럼 지금 세 가지가 뭔가 그림이, 식이 다르면 그림이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럼 지금 이 세 개는요, 점근선이 다 똑같고, 선생님, 그럼 얘는 분자가 1이고 얘는 분자가 1이니까 얘네들은 그림이 똑같을 것 같아요. 라고 오해도 하시고, 얘는 일단 그래프 분자가 달라지니까 그래프는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프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다를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게. 첫 번째. 얘를 흰 색깔로 그리고 얘를 빨간색, 얘를 파란 색깔로 그릴게. 그리고 4분면을 노란 색깔로 그릴게. 자, 그럼 지금 X축, Y축이 얘야. 그 다음 점근선은 공통이니까 분홍 색깔로 그릴게. 얘가 X는 1이야. 그리고 Y는 0이야. 점근선. 자, 이제 셋 다지. 셋 다 일단 분자가 양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질 건 맞아. 노란색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일단 한 놈부터 기준 잡아볼게. 얘를 기준 잡아볼게. 그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요게 y는 x-1분의 1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빨간 색깔 그려보자 이거야. 도대체 여기가 5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면 얘들 이런 생각하면 되지. 여기다 2 넣은 값과 여기다 2 넣은 값은 5만 없으면 똑같아. 1분의 1, 1분의 1. 근데 얘는 5배가 돼서 나오니까 더 그래프가 어때?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위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나오냐? 조금 더 기울기가 멀리,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어서 말해줄게. 멀리 그려질 거고 완만하게 그려져서 요렇게 그려질 거야. 요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2값을 넣었을 때 쟤는 저기 있고 같은 3값을 넣었을 때 쟤는 저기 있고 5값을 넣었을 때 저기 있으니까 얘보다는 더 위쪽이 그려진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K, 즉 여기 분자를 K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X분의 K.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그러면 1이니까 요만큼 떨어졌지만 5일 때는 더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럼 분자가 10이면 더 많이 떨어져 있겠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함수가 될 거야. 유리함수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네.
만약에 선생님 혹시 분자가 작아지면요, 거의 니은자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게 바로 얘야. 왜 얘입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얘는 y는 2로 묶으면 이렇게 나와. 근데 얘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 않아? 번분수로? 맞잖아. 2 곱하기 x-1분의 1이 얘잖아. 그럼 지금 얘는 똑같이 점근선이 x는 1도 맞아, y도 0도 맞아. 근데 분자가 이번엔 2분의 1 나온 거야. 그럼 분자가 2분의 1 나오면 1보다는 더 어때? 작아졌어. 얘는 1보다 커진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바로 파란 색깔은 거의 니은자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아마 원점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짧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자가 같은 양수라는 전제하에서는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부터 내려오는 그래프고, 오히려 분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니은자, 점근선에 붙어진 채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왜 이쪽은 안 그리세요? 아이 뭐 이거에 대해서 다 모두 다 원점 대칭 함수니까 다 이쪽에 똑같이 그려지겠지. 파란색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빨간색은 저 멀리서 멀리 올 거고, 요렇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분모 분자만 보고 점근선만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y절편도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 같은 점근선을 가졌을 때는 분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겠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몇 쪽? 299쪽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밑에 뭐 주저리 써있는데 뭐 다 했고, 300쪽 보시면은 정의역 나왔고, 치역도 나왔고, 점근선도 나왔고, 원점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안 해줬네. y는 마이너스 x 대칭. 왜? 원점 대칭이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원점 대칭은 x축, y축 대칭을 다 한 번에 아우르는 말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붙이면 y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붙이면 x축 대칭이니까 둘 다 진행한 원점 대칭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5번 보시면 그 말이 써 있죠. K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절대값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양수 쪽만 설명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여기다 딱 음수 내면 이제 당황합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선생님 저 그래프 다시 공부해야 돼요. 마이너스는 또 헷갈려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점근선을 따지는 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혀 문제가 없어. 여기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점근선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 1 못 넣어. 그리고 0도 안 나와. 1 못 넣어. 0 안 나와. 1 못 넣어. 0 안 나와. 점근선은 똑같이 그려져. 분홍 색깔은. 하지만 그림은 음수니까, 분자가 음수니까 이제 이쪽에 그려진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선생님, 얘랑 얘는 그러면 어디가 더 니은자에 가깝습니까? 마이너스는 오히려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나요? 그럴까 봐 그냥 분자의 절대값 씌워. 그럼 누가 커? 5가 커요. 너 만약에 양수 구간이었으면 5였으면 더 멀었지. 네. 그럼 음수도 똑같아. 절대값이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아마 x분의 5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야. 마이너스 5가. 그리고 x-1분의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에다가는 절대값을 씌운 걸로 지금 개념서에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이거 됐고, 뒷장 넘어가서 이제 평에 이동한 것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없다. 문제가 그다지 크게 없고요. 302쪽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302쪽. 왜냐면 여기까지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큐에 유리함수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 우리 직방, 원방 배웠을 때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었지, 지민아? 과 표준형. 표준형과 일반형 중에 표준형은 내가 어떻게 외우면 쉽다 그랬지? 보자마자 알기 쉽다. 그래서 보자마자 직선 줬는데 선생님 기울기 몇, y절편 몇, 원방 줬는데 중심 몇, 반지름 몇, 바로바로 보이면 표준형? 조금 계산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일반형이라 그랬어. 그럼 도대체 유리함수도 결국 함수니까 혹시 얘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나눠져 있냐? 나눠져 있다 이거야. 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바로 말할 수 있거든. 자, 지민아, x점근선 뭐야? x는 1, y는 2. 자, 정의형 뭐야?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2 빼고 모든 실수. 자, 쟤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점근선 기준 몇 사분면에 그려져? 1, 3, 4분면에 그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를 이제 조금 더럽게 만들어 놓겠다 이거야. 어떻게? y는 x-1분의 2x-1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식과 이식은 같은 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보자마자 물론 점근선은 잘 보여. x는 1 못 넣으니까. 그럼 y는 뭔가 찾으려면 뭔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도 바로 y 점근선 바로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우선은 내가 보자마자 뭔가 바로 알 수 있으면 표준형, 알 수 없으면 일반형인데 내가 저번에도 말했어. 직선이나 원방도 표준형을 두고 풀 때가 있고 일반형을 두고 풀 때가 있는데 대부분 9대 1이에요. 무슨 뜻이냐? 표준형을 두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원방이 됐든 직방이 됐든 유리함수가 됐든. 일반형은 특수 형태죠. 언제요? 직선 같은 경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그치? 그때는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좋죠. 그 다음에 일반형끼리 직선의 위치 관계 따질 때. 세 번째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그릴 때.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직선. 그것도 일반형을 둔 상태 하잖아. 원방도 대부분 표준형을 두고 풀어요. 근데 언제 일반형 두고 풀어요? 원방은? 첫 번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할 때. 두 번째,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라고 할 때. 세 번째,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요럴 때는 일반형이 좋거든요. 그러면 유리함수도 똑같아요. 대부분 9대 1이에요. 90%는 다 표준형으로 풀고요. 진짜 특수꼴만 일반형으로 푸는데 유리함수는 솔직히 말할게 9대 1도 아니야. 9.9대 0.1이야. 얘는 한 문제만 유일하게 일반형을 두고 문제를 많이 풀어요. 뭐냐? 바로 역함수 구할 때.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는 표준형을 썼다가는 작살이 나요. 애들 다 실수합니다. 계산 실수하고. 그래서 차라리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쳐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훨씬 나요. 그래서 99.9대 0.1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형은 나 요때 빼놓고 안 쓸래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럼 어쨌든 그럼 표준형과 일반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라고 하면 아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나머지 정리, 나누는 거. 아까 분모가 분자보다 낮은 차수여야 되니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아마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갈 땐 뭐예요? 통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계산식을 할 때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x점근선은 1이야. 근데 y점근선을 찾으려고 하면 얘를 찾아야 얘가 y점근선인데 내가 이걸 그럼 결국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냐? 그건 아니고 아까 개념 설명했듯이 얘가 뭐예요? 몫이에요. 얘가 나머지고. 그 말 뜻은 뭐냐? 얘를 얘로 나누면 결국에는 요 앞에 곱해지는 숫자 얘가 바로 몫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분의 이거를 했을 때 요 개수분의 요 개수 즉 1분의 2가 바로 뭐다? 점근선, y점근선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일반형이 있었으면 x점근선은 뭐 나와?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 왜? 그거 넣으면 분모가 0 되니까. 근데 y점근선은 뭐라고 말하면 돼?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a분의 c 나올 거야. 그래서 몫이 바로 y점근선이 a분의 c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 얘 y점근선은 y는 a분의 c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요거 쉬었다가요 303쪽 역함수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피곤해야지?